안녕하세요. 설레임 한 스푼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 가장 절박해지는 순간을 아시나요? 누군가는 전쟁터라고 말하겠지만 제 생각엔 배가 아픈데 화장실이 안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저는 인생에서 가장 절박했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점심, 저는 단지 김치찌개 2그릇을 먹었을 뿐이었어요. 제 이름은 하퍼 브라운, 미국 미네소타 출신 29세.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입니다. 군대 생활은 단순했어요. 육시, 기상, 단백질 식단, 근육 훈련, 그리고 임무 중심의 하루.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모든 게 바뀌었죠.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 김치의 톡 쏘는 맛. 처음엔 생소했지만 어느새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대 근처의 작은 식당은 제 하루의 낙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맛일까? 그날 김치찌개의 맛이 달라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처럼 표준화된 맛이 아니라 사람의 손맛과 마음이 담긴 맛이었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김치찌개가 맛있었습니다. 국물은 진했고 돼지고기는 부드러웠고 대파의 향긋함까지 완벽했죠. 평소엔 한 그릇이면 충분했는데 그날은 한 그릇 더 시켰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놀라며 웃었고 저는 뿌듯하게 2번째 그릇을 비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부터였습니다. 뱃속이 이상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아, 너무 많이 먹었나? 처음엔 단순한 포만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허리가 저절로 굽혀졌죠. 제발 지금만은 안 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카페, 편의점, 빌딩 모두 있었지만 화장실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카페 앞엔 고객만 이용 가능, 건물엔 비밀번호 필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영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절박한 상황을 설명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쥔 채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국 남자였죠. 그는 제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말도 못하고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한 듯 주변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몇 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손짓했어요. 이쪽으로요.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허름한 4층짜리 건물, 복도 끝에 낡은 문 하나가 있었죠. 문 위에 화장실 2글자가 보였을 때 저는 진짜 천국의 문을 본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앉았습니다. 그 순간의 해방감이라니. 살아서 천국을 맛본 기분이었어요. 그 남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길거리에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숨 돌리고 나서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텅 빈 거리대. 휴지통도 물티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노.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양말을 써야 하나? 그냥 나가야 하나?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갔죠. 결국 저는 문 너머로 외쳤습니다. 헬프, 헬프미.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점점 목소리를 높였죠. Is anybody there? 그때였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놀라며 고개를 획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저는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려다가 문을 부순 거였어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여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하얀 두루마리 한 개가 굴러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웃음과 감동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 남자는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어설픈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했죠. Thank you so much. And sorry 도어. 그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 어색한 순간이 나중에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부서진 문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새로 열어준 문이었으니까요. 문이 쾅 하고 부서진 순간부터 나와 그 남자의 시간은 어색한 정적 속에서 멈춰 있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한동안 눈을 못 마주쳤고 그는 고개를 반쯤 숙인 채 정말 죄송합니다만 몇 번이나 반복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달라고 소리쳤잖아요. 내가 겨우 웃으며 말하자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여기 무슨 일이죠? 회색 점퍼를 입은 경비 아저씨가 우리 앞에 멈춰섰다. 부서진 문, 바닥에 구겨진 경첩, 그리고 낯선 외국인 여자와 정장 차림의 한국 남자. 상황 설명은 쉽지 않았다. 나는 단어를 더듬었고 그는 정중하게 차근차근 말했다. 안에 계신 분이 도움을 요청하셔서 문이 잠겨 있었고 급해서 제가 힘을 좀 많이 줬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일단 연락처 남겨주세요. 수리비는 견적받아서 연락드릴게요. 나는 즉시 군인 신분증과 번호를 건넸다. 그 남자도 명함을 꺼냈다. 김혁준 근처 사무실 마케터. 명함에 각진 한글이 이상하게도 믿음직해 보였다. 경비실에 간단한 경위서를 쓰고 나왔을 때 늦겨울 바람이 복도 끝에서 스며들었다. 부서진 문이 삐걱거리며 덜컹였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혁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뭐라도 마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움과 고마움, 온갖 기분이 뒤섞여 혀끝이 굳었지만 이 사람의 배려만은 분명히 느껴졌다. 건물 모퉁이에 숨어있듯 자리한 카페.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이 테이블을 반으로 나눴다. 아메리카노 괜찮으세요? 네. 설탕은 없어요. 그가 주문하러 가는 동안 나는 부서진 문짝과 경비실의 서류, 그리고 화장지 한 롤이 굴러오던 장면을 번갈아 떠올렸다. 우습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다. 힘들었죠? 그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나는 웃었다. 살면서 가장 긴 10분이었어요.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의 영어는 또박또박했고 내 서툰 한국어는 그 또박함에 기대어 조금씩 풀렸다. 우리는 이상하게 빨리 편해졌다. 군인으로서의 내 일상, 그가 다니는 회사, 부대 근처의 맛집, 공공화장실을 찾는 요령까지. 대화는 소소했지만 말끝마다 배려가 들어있었다. 카페를 나서기 전 그는 명함 뒷면에 다른 번호를 적어 건넸다. 혹시 진짜 급할 때 바로 닿는 번호예요. 나는 그가 쓴 숫자들이 기묘하게 든든하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 이런 모양일까. 이틀 뒤 경비 아저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문 전체 교체라 비용이 꽤 든다고 했다. 나는 당연히 내겠다고 했고 혁준 씨는 제가 부쉈으니 제가 더 내야죠라며 완강했다. 결국 우리는 반반으로 정리했다. 그날 다시 만난 경비실 앞에서 그는 자꾸 미안하다고 했다. 저 때문에 일이 커졌네요. 아니에요. 저 그때 진짜 영웅처럼 보였거든요. 그는 얼굴을 붉혔다. 영웅은요. 일을 마친 뒤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다. 지난번보다 대화는 훨씬 자연스러웠다. 나는 한국 음식에 빠져든 이야기와 그날 김치찌개가 왜 유난히 맛있었는지 떠들었고 그는 웃으면서 맞장구 쳤다. 한국은 똑같은 맛보다 오늘의 맛을 더 믿어요.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다. 한국에서의 나날이 딱 그랬다. 어제와 같은 오늘 대신 조금씩 달라지는 맛. 그날 헤어질 무렵 그는 말했다. 부대에서 괜찮겠어요? 오늘 일. 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해프닝이죠. 하지만 해프닝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모양으로 번져갔다. 소문은 같은 속도로 퍼지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줄에 서 있는데 뒤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 그 여군 봤대? 한국 남자랑 뭐 어쩌고.
어째서인지 사람들은 문이 부서졌다보다 누구랑 있었다에 더 관심이 많았다. 누군가는 카페에서 우리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도 했다. 점심 무렵엔 SNS에 익명 글이 올라왔다. 부대 근처 화장실 난동, 외국인 여자 난입? 사진도 없고 사실 확인도 없었지만 제목은 빠르게 이목을 끌었다. 그날 오후 내 별명이 생겼다. 화장실 테러리스트. 처음엔 웃으려 했다. 웃음으로 넘기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웃음에는 미세한 비수가 들어있었다. 하퍼, 김치 또 먹었어? 조심해. 장난처럼 던진 말 사이로 이상한 눈빛이 스쳤다. 복도 모퉁이에서는 내 이름 뒤에 한국 남자가 반드시 붙었다. 농담은 금세 의심으로, 의심은 곧 혐오의 모양으로 뾰족해졌다. 그날 저녁 직속 상관에게 간단히 보고했다. 사고는 아니고 민간시설에서 문수리비를 반반으로 처리했습니다. 제 부주의는 아니었고. 상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그리고 조용히 지나가.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지만 조용히 지나가 주지 않는 건 늘 소문이었다. 며칠 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몇 테이블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그 여군 임신해서 전역한다던데? 숟가락이 멈췄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너무도 분명했지만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다. 나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를 통과하지 않은 대답들이 뛰어다녔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뒤척였다. 혁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지웠다. 그에게 괜한 죄책감을 안기고 싶지 않았다. 침대맡에 놓인 명함을 만지작거리다. 나는 의도적으로 폰을 뒤집었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에 들었다.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 사람이 더해졌다. 제임스. 그는 늘 농담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하퍼, 오늘 점심 김치찌개? 아니면 화장실 직통?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농담은 점점 확신에 찬 비아냥이 되어갔다. 한국 남친이랑 잘 돼가? 문은 이번엔 무사하고. 곁에 있던 몇 명이 함께 웃었다. 웃음의 온도는 미지근했고 그 미지근함이 피부 밑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상관에게 공식 보고를 고민했다. 그러나 관계 갈등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걸렸다. 괜히 일을 키우는 것처럼 보일까봐, 또 다른 오해를 낳을까봐 발목이 묶였다. 그날 저녁 나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다. 하퍼 오늘 괜찮았어요? 혁준 괜찮다기보다 걱정돼요. 혹시라도 힘들면 말해요. 그의 짧은 문장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지탱해줬다. 나는 잠깐 웃었다. 힘들지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며칠이 지나자 내 주변은 조용해졌다. 겉으로만. 몇몇 여군 동료들은 안쓰러움과 거리를 동시에 유지했다. 이해했다. 그들도 타깃이 되기 싫었을 것이다. 복도 끝에서 속삭이던 목소리들이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사람들은 내 옆자리를 피했고 회의에서 내가 낸 의견은 가벼워졌다. 나는 더 크게, 더 또렷이 말해야 했다. 내 목소리는 조금씩 쉬어갔다. 그 와중에도 하루는 흘렀다. 훈련, 보고, 경계, 점호. 군대의 시간은 정확했다. 정확한 시간 속에서 부정확한 소문이 자랐다. 어느 날 혁준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저 때문에 더 힘든 거면 만나지 않는 게. 아니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때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길 한복판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일으킨 거예요. 저는 그냥 문을 부쉈을 뿐.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잠시 마음이 가벼워졌다. 헤어지기 전 그는 진지하게 덧붙였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박혔다. 내가 붙잡아야 할 문장이 무엇인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점심시간 부대 식당. 금속 트레이들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장을 울렸다. 제임스와 그의 무리가 내 근처에 앉았다. 익숙한 웃음소리. 요즘 주한미군 여자들 다 임신해서 전역한다며? 한국 남자들은 다 그 의도로 접근한다잖아. 웃음이 터졌다.
몇몇은 당황해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슬쩍 내 표정을 훔쳐봤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입술은 떨리지 않게 다물었다.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제임스의 눈빛이 비웃음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게 보였다. 내 심장 소리가 귀를 울렸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내 귀에는 오직 제임스의 말과 웃음만 남아 있었다. 한국 남자한테 잘 보이려면 문은 좀 덜 세게 닫아야지. 순간 식판 위에 김치 조각이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가 비웃으며 물었다. 왜? 화났어? 주변은 조용했다. 제임스, 당신은 나랑 일한 지 2년이 됐지. 그런데 아직도 내 이름을 농담거리로 써? 아니, 그냥. 그 그냥이 누군가에겐 저녁 사유가 돼. 명심해. 그는 놀라 입을 다물었다. 주변의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그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었다. 점심이 끝나고 상관에게 불려갔다. 하퍼, 왜 공개적으로 동료를 공격했지? 공격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제 명예를 지키는. 이런 문제는 내부 절차로 해결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만 악화돼. 감정적. 그 단어가 머리에 남았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모욕이 반복될 때 침묵은 동조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내가 불리해. 기다려. 기다림. 군대에서 기다림은 복종의 다른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기다릴 수 없었다. 며칠 후 공식 문서가 내려왔다. 동료 모욕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징계 조치 검토.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내가 모욕을 당했는데 모욕을 한 사람으로 기록됐다. 이게 조직의 논리였다. 혁준 씨에게 전화가 왔다. 하퍼, 괜찮아요? 괜찮다고 해야겠죠? 아니요. 괜찮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의 말에 목이 메었다. 누군가 내 말을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조금 따뜻해졌다. 그날 하늘이 터졌다. 서울의 비는 예고 없이 쏟아졌다. 나는 부대 밖으로 나와 아무데나 걸었다. 비가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어느새 혁준 씨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이렇게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감기보다 나아요. 사람들 눈보다 덜 차가워서. 우산 아래 우리는 잠시 서 있었다. 하퍼, 미안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퍼, 혹시 한국에 남을 생각 있어요? 나는 놀라 그를 봤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날 비냄새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며칠 뒤 저녁 서류에 사인했다. 이유란에는 짧게 썼다. 셀프 마이너스 리스펙트. 짐을 싸며 창밖을 봤다. 한강 위로 해가 떠올랐다. 패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가벼웠다. 이제 나는 명령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혁준 씨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미국으로 돌아가요? 아직 몰라요. 그냥 나를 찾으러 가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언제든 돌아와요. 그 문은 아직 열려 있어요. 그의 말이 이상하게 깊게 남았다. 3개월 후 나는 돌아왔다. 이번엔 군복이 아니라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혁준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김치찌개를 먹었다. 이건 처음 우리를 이어준 음식이네요. 그가 웃었다. 그때 이후로 김치찌개 보면 생각났어요. 화장실이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속에 지난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날 밤 그는 말했다. 하퍼, 우리 함께 살면 안 될 이유 있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봤다. 비 내리던 날 우산 아래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은 이미 열렸어요, 혁준. 그날 한 여군의 인생은 복무에서 사랑으로, 명령에서 선택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양가 부모님 몇 명, 가까운 친구 둘, 그리고 하얀색 장미 5송이. 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고 예식장 대신 작은 마당이 있는 카페를 빌렸다. 여기서 문이 부서졌으면 어땠을까요? 내 농담에 혁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문은 이미 우리 인생을 열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서진 문 뒤에서 시작된 인연을 새로운 문 앞에서 다시 열었다. 결혼 후 몇 달간 나는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내리고 저녁엔 김치찌개를 끓였다. 처음엔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어딘가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오늘은 뭐 했어? 혁준의 물음에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집에 있었지. 군에서의 바쁜 나날, 임무, 책임감. 그 모든 게 사라지자 나는 방향을 잃었다. 나는 이제 누구일까? 거울 속에 나는 하퍼 병장도 신부도 아닌 그저 이름뿐인 사람이었다. 어느 날 혁준이 퇴근 후 말했다. 하퍼, 당신 요리 잘하잖아요. 한번 찍어볼래요? 요리요? 응. 그냥 김치찌개 끓이는 거라도. 처음엔 웃어넘겼다. 하지만 다음 날 텅 빈 낮 시간을 견디다 못해 핸드폰을 삼각대 위에 올렸다. 안녕하세요, 아이엠 하퍼. 투데이 김치찌개. 발음도 어눌했고 조명도 형편없었다. 하지만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어느새 입꼬리가 올라갔다. 영상 마지막에 나는 말했다. 한국의 음식은 기다림이 맛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조회수 10이 전부일 거라 생각했다. 이틀 후 알림창이 미친 듯이 떴다. 하퍼, 이거 봤어요? 혁준이 놀라며 휴대폰을 내밀었다. 조회수 37만. 댓글수 5,000개. 이 외국인 발음 너무 귀엽다. 진심이 느껴진다. 김치찌개는 원래 사랑의 음식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썼다. 이 여자 혹시 화장실 사건 그 사람 아님?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댓글 반응은 따뜻했다. 그 사건 영웅 맞잖아. 문부순 남자랑 결혼했다는 그 커플. 인생 역전이네.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내 진심에 반응했다. 그 후로 나는 한식과 소화를 주제로 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 잡채, 그리고 화장실 안 가는 꿀팁까지. 스스로도 웃겼다. 급동의 여왕이 이제는 소화 전문 유튜버라니. 오늘은 배 안 아프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 영상 시작 멘트는 늘 유쾌했고 댓글은 폭발했다. 하퍼, 덕분에 나도 김치찌개 성공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요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데운다. 이게 진짜 힐링 콘텐츠다. 내 구독자는 3개월 만에 30만 명을 넘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진짜 한국살이라는 프로그램 출연 가능할까요? 촬영 날 나는 긴장했다. 카메라 앞에서 진행자가 웃으며 물었다. 하퍼 씨, 한국에서 가장 당황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말했다. 화장실 문이 부서졌을 때요. 스튜디오가 폭소로 터졌다. 나는 몸짓으로 재현했다. 쾅. 그리고 이 남자가. 카메라가 혁준을 비췄고 그는 머쓱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 장면이 방송 후 클립으로 올라가며 화장실 부부라는 별명이 붙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점점 자랑스러워졌다. 부끄러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으니까. 하루는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하퍼 씨, 저도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고 용기 냈어요. 고맙습니다. 그 댓글을 읽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나의 부끄러움이 누군가의 용기가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제야 알았다. 혁준은 늘 촬영을 도와줬다. 조명, 편집, 자막까지 밤새 함께했다. 우린 일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다.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퍼. 당신이 스스로를 구했어요.
나는 그냥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옆에 있었을 뿐. 그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문을 부순 게 아니라 세상을 여는 법을 배운 것 같았다. 그해 가을, 우리 채널은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마지막 인사를 했다.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부끄러움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시작이에요. 그 말을 하며 나는 웃었다. 눈앞에는 혁준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처음 그날 화장실 문을 부수던 순간과 똑같았다. 진심과 용기. 유튜브 하퍼 애혁준 채널의 100만 구독자 달성 이후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졌다. BBC, CNN, 일본 NHK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화장실에서 인생을 바꾼 여군 출신 여성 하퍼 브라운. 제목만 보면 웃기지만 기사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내 영상을 문화와 인간의 회복 이야기로 소개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부끄러움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한 사람으로. 그런데 어느 날 메일함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제임스. 그 나를 조롱하던 병사였다. 메일의 첫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하퍼, 그때 미안했다. 그 아래에는 길고 어눌한 글이 이어졌다. 당시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방송을 보면서 알았어. 나는 누군가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더라고. 나는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봤다. 그때의 분노가 아니라 묘한 울음이 올라왔다. 사과는 과거를 바꾸진 않지만 사람을 바꾼다.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나 자신을 지키느라 힘들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쓴 걸로 그 시간은 조금 덜 아프게 됐어. 며칠 뒤 SNS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괴롭힘을 방관했던 여군 동료 미셸이었다. 하퍼, 나도 용기 내서 말할게. 사실 그때 나도 겁이 났어. 하지만 내가 맞섰을 때 내 안에 있던 죄책감이 무너졌어. 나는 한참을 울고 웃었다. 내가 몰랐던 진심들이 뒤늦게 빗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때서야 알았다. 사람을 미워하는 건 쉽지만 용서하는 건 선택이라는 걸. 몇 달 뒤 나는 한식과 치유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다. 주제는 음식이 마음을 고친다. 촬영팀은 제임스와 미셸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테이블 위엔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그리고 따뜻한 밥.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는 약이에요. 제임스는 젓가락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만든 상처가 이렇게 따뜻하게 돌아올 줄 몰랐어. 미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눈물이 국물에 섞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용서의 짠맛이었다. 시간은 흘러 나와 혁준은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딸의 이름은 하나. 하나의 마음, 하나의 세상이라는 뜻이었다. 미국의 부모님도 한국으로 이사왔다. 아버지는 처음엔 낯선 음식들을 멀리했지만 이젠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는다. 어머니는 내 유튜브 댓글에 직접 글을 쓴다. My daughter taught me how to love 김치. 다문화 가족이 된 우리 집은 매일 웃음으로 가득했다. 식탁 위에서 미국식 샐러드와 한국식 김치가 나란히 놓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진짜 화해의 모습이구나. 2025년 봄 나는 한인문 토크쇼에 초대됐다. 주제는 부끄러움의 힘. 사회자가 물었다. 하퍼 씨, 인생에서 가장 큰 문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화장실 문이요. 청중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진지하게 덧붙였다. 그 문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부끄러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진짜 자신을 보게 해요. 청중의 눈가가 젖었다. 그날 이후 내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나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문이 부서져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문 너머로 나아가는 용기예요.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는 가족 모두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김치를 먹다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엄마, 이거 매워. 혁준이 웃으며 물을 건넸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매운 건 조금 아파야 맛이 있어. 하늘이 푸르고 햇살이 부드러웠다. 멀리서 봄바람이 불어 문을 스르르 열었다. 그 문은 예전처럼 삐걱거리지 않았다. 그날 부서졌던 화장실 문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문이 되었다. 10년 전 나는 부끄러움 속에 갇혀 있었다. 지금 나는 그 부끄러움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간다. 하퍼 애력준 채널의 문구는 이렇게 바뀌었다. 부서진 문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브로컨 도즈 캔 레드 투 오펀 하츠. 그리고 오늘도 김치찌개 냄새가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생크 유 코리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